자, 이번에는 호흡에 조절하는 중추 있었죠. 이건 그냥 이건 못 맞추면 여러분 다음 시험 준비해. 그 정도예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 어디예요? 연수예요. 그럼 이 연수는 굉장히 특징이 많잖아. 그럼 연수하면 별명이 뭐가 있어요? 숨을 쉬는 데다 숨내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명중추다. 뒤에도 나오긴 합니다. 생명중추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얘는 어떤 거를 그래서 관여하니까 생명중추라고 그래요? 호흡 조절을 하죠. 호흡 조절하고 또 뭐도 해요? 심박동 조절도 해요. 심장 박동. 그러니까 심장, 폐 다 관여하니까 생명중추인 거야. 그리고 이 호흡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 더 그냥 사이드로 하나 참고를 한다면 뒤에 나오지만 구토 조절도 해요. 속이 울렁거려 하고 내가 느껴서 조절하는 것도 어디서 한다? 연수에서 해요. 그리고 또 딸꾹질 조절하는 것도 어디서 한다? 연수에서 해요. 요 두 가지는 참고로 하시고요. 호흡 조절, 생명중추, 연수하는 거는 기억을 하실 걸. 되셨죠? 같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호흡이라는 건 여러분, 호흡의 정의가 뭐야? 호흡이라는 거는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면 호흡이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까? 우리는 산소, 이산화탄소를 바꿔주는 장기가 어디예요? 폐잖아. 그래서 폐가 산소, 이산화탄소를 바꿀 거야. 그러면 산소를 폐는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우리 몸 세포 조직마다 다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몸 전신 조직에다가 보내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폐는 산소를 조직에 보내고 싶은데 우리 심장 할 때 그랬잖아. 못 간다고. 왜? 피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혈액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돼요. 피를 타야지만 산소가 가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폐는 산소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 조직으로 보내고 싶지만 바로 못 가니까 혈액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물론 동맥피겠지만 시켜요. 그럼 산소가 가요. 야, 혈액아, 산소 좀 조직한테 보내줘 하고 보내요. 그러면 혈액은, 심장에서 혈액은 누구한테? 우리 몸 전신으로 산소를 보내요. 맞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몸 조직에서는 산소를 받은 다음에 썼어요. 그럼 쓰고 나면 뭐가? 찌꺼기,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죠? 그럼 그 이산화탄소는 내쉬면서 나가야 되겠지. 어디로? 어디한테 보내고 싶다? 폐한테 보내고 싶어. 근데 이산화탄소도 바로 못 가요. 왜? 피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한테 셔틀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때 조직에서 썼던 찌꺼기는, 이산화탄소는 바로 폐한테 못 보내니까 피에게 보내요. 이산화탄소를. 이해되세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받은 혈액은 궁극적으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폐한테. 야, 산소로 바꿔달래? 하고 주는 거지. 그럼 폐는 또 산소로 바꾸어서 아까 여러분 심장 순서를 평면으로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어디? 산소로 바꾸어서 심장으로 보내서 혈액에서는 조직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봐봐요. 산소가 가고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그랬어? 호흡이라고 그랬어. 그죠? 호흡인데 그 호흡을 조금 체인점처럼 쪼개볼까? 두 가지로 쪼개볼게. 여러분이 강사님들마다 방법이 설명이 달랐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신 걸 참고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쪼개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폐와 혈액 요 두 녀석 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만 한번 볼게요. 두 녀석 간에. 그러면 지금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폐와 혈액 사이에서 두 녀석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가스를 한번 보세요. 자, 폐는 O2가 가고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O2,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루어지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면 호흡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폐와 혈액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호흡을 뭐라고 한다? 외호흡이라고 하겠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요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예전에 나왔을 때 외호흡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가스 교환이냐 나왔거든요. 그럼 외호흡은 외우실 때 외폐혈이라고 외우자고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맞은 것도 나중에 되니까 알까리하게 안 된다면 외폐혈 무슨 말이다? 외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의 교환이다. 외폐혈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자 폐를 떼놓고요. 요 녀석 간에 볼까? 혈액과 조직 요 녀석 간에 한번 볼까? 폐는 떼어놓고 그럼 이때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도 그림에서 보세요.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도 산소가 가고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산소, 이산화탄소가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다? 호흡이다. 그런데 혈액과 조직 사이에 있는 이 호흡은 이름을 뭐라고 한다? 내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호흡은 시험 문제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가스 교환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럼 이때 내호흡은 외우실 때 내조혈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럼 내호흡은 내조혈 무슨 말이야? 혈액과 조직 사이의 가스 교환. 외폐혈은 외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 그거를 쉽게 그냥 다 까먹는다면 외폐혈, 내조혈 이렇게 했고 그거를 풀어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호흡의 전체적인 구조를 했는데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여러분 감염병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공중보건에서도 병원체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 안에서만 자리 잡고 새끼를 치면 가만히만 있으면 진정한 감염력은 없다 그랬어요. 감염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퍼져나가야 돼. 그죠? 퍼져나가야 되잖아. 그럼 퍼져나가려면 한 사람 숙주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퍼뜨려지잖아. 그럼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탈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 병원체 균이나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매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요? 성병균들은 성접촉을 통해서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A형 간염이나 콜, A, 장파, 세장 이런 거는 어떻게 빠져나와요?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닦거나 했을 때 손이나 이런 걸로 빠져나와서 그 손으로 시금치나물 묻히면 그 시금치나물에 묻은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랬죠.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반면에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음식 손 잘 씻어버리면 탈출했어도 우리 몸으로 못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는 성접촉 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한테 못 퍼뜨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냥 내 노력과 상관없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병원체 탈출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호흡기계예요. 공기 중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출해서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흡기 환자들은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를 말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중에 여러분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호흡기 환자 아니야. 호흡기 환자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기, 통 다섯 가지거든. 호흡기 환자라면 그럼 성인 단어에서 호흡기, 통이라고요. 그럼 이때 호흡가 뭘까요? 호흡 곤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호흡을 힘들었겠지. 호흡 곤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땀. 네 번째는
객결. 다섯 번째는 통증, 아픈 거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호흡 양자 아니라고. 이 중에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다는 세팅이 안 되더라도. 그럼 이때 호흡이 힘들다면 우리 여러분 성인간호에서 호흡이 힘들다, 기본간호에서 호흡이 힘들다 하면은 그냥 뭐 외우지 말고 한번 또 올려봐. 어떤 자세를 해야 돼? 반자위. 그죠? 호흡이 힘들다 이러면 하면 반자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호흡이 힘든 게 만약에 가래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래 때문이라면 가래가 나와야 호흡이 편해질 거 아니야? 그럼 가래가 잘 나오려면 이 환자 어떤 거 해줘야 돼요? 기침도 하고 수분도 주고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호흡 곤란이 해소가 안 된다면 어떤 거 줘야 돼요? 산소를 줘야지. O2를 주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침이 너무 심하대. 그럼 기침이 심하면 여러분 이 사람 좀 약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이때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이 뭐예요? 우리가 기침을 100일 동안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 100일 해자 붙지. 해소 기침할 때 해소하는 게 기침 100일에. 그럼 이때 기침을 진정시키는 약 진해제 하면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이야 하는 거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객담 너무 많대요. 그럼 이때 객담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어떤 간호를 해줘야 돼요? 우선 일단 객담을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빠져나오려면 습도를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는 쾌감 습도는 얼마예요? 40에서 60% 보건간호에서. 그럼 40에서 60%는 일명 쾌감 습도 이렇게 불렀잖아. 그죠? 인체가 쾌적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호흡기 질환으로 가래가 목에 붙어있고 한다면 습도를 약간 더 줘야 돼. 한 50에서 60% 정도로 습도를 조금 더 40보다는 더 주는 거예요. 주고요. 그리고 또 습도를 더 준다는 말은 가습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더 줄 수 있어요? 수분을 공급해서 분비물이 묽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했음에도 안 나온다면 어떤 방법도 있어요? 환자 등을 두드려줘. 그럼 등을 두드려주면 가래가 뱉어내기가 쉽다고. 이렇게 등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줘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기본간호, 성인간호에서 나왔나? 물리요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물리요법은 두드리거나 진동을 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잘 안 나온다면 뽑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뽑아주는 거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석션이라고 안 나오니까 입이에요? 인이에요? 흡인이에요. 자, 여러분 흡입은요 뭐다? 들여 마시는 거야. 증기를 가습기 흡입. 증기를 들여 마시는 거. 그러면 산소를 주는 거 뭐라고 할까? 산소를 마시는 거는 흡입. 산소도 흡입이에요. 근데 흡인이라는 말은 인자가 붙으면 요인한다, 끄집어낸다 그런 소리가 있어서 흡인이 바로 석션이에요. 그래서 흡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객혈을 한대요. 객혈을 한대. 그럼 객혈을 할 때는 어떤 간호가 이루어집니까? 하는 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물론 통증일 때는 진통제 주는 거고, 그죠? 그럼 이때 호흡기 환자는 호흡기 객 통해서 네 번째 객이 객혈이라고. 그럼 객혈을 할 때는 어떤 간호를 합니까? 이거는 인체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성인 간호야. 근데 지금 왜 언급을 했다? 호흡기계니까 지금 같이 언급을 연상으로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이때 객혈시 간호에서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이 환자 객혈을 할 때는 주면 안 돼요. 그럼 이때 금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글자로 말해보시면 기도유지.
지금 환자가 피를 토해서 기침하다 보니까 피를 토하는데 음식물이나 물까지 줘봐. 그럼 피랑 음식물 같이 들어가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 유지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를 찾는다면 뭐가 된다?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이에요. 그럼 이때 절대 안정이라는 게 여러분 뭐야? 어떤 자극도 주지 말라고. 그게 절대 안정이에요. 왜요? 왜 절대 안정을 해야 돼요? 객혈은 여러분 뭐 하다 나와? 기침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자꾸 자극을 주면 기침이 더 나와서 피를 토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 안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시험 문제에서 객혈식 간호에서 이 환자에게 등을 두드려준다. 우리 붉은 날 막 술 먹고 토하고 있으면 막 파트너들이 막 옆에 사람들 동료들이 막 등 두드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피를 토한다는 건 이 피가 출처가 어디에서 나와? 폐에서 나와. 그럼 폐가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등짝을 두드려주면 자극을 더 받아서 피가 더 나오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등을 두드려준다 이런 말하면 X예요. 그 다음에 객혈은요 가만히 있다 나오는 게 아니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중에 보면 어때요? 환자가 갑자기 예쁜 여자분 주인공이 기침을 콸콸 하다가 피가 나오지. 그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기침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기침은 참을 수가 없잖아? 근데 기침을 크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극을 더 받아서 피가 더 나온다고. 그래서 객혈일 때는 기침을 참을 수는 없으니까 하더라도 큰 기침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잔기침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크게 에치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잔기침을 해야 폐에 자극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침은 여러분 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침 안 해요. 근데 말을 하면 기침은 더 나잖아요. 그래서 객혈은 기침을 하면 안 돼. 기침을 하다 보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럼 기침이 좀 덜 나오게 하려면 말을 자꾸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뭐를 하라? 필기구를 준비해서 의사소통하라. 그 뜻입니다. 봐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피는 입으로 나온 그 피는 뱉을까요? 삼킬까요? 뱉어야 돼요. 피는 뱉는다는 거. 그럼 피를 뱉는다는 건 여러분 코피가 날 때도 뱉었고요. 객혈을 할 때 나온 피도 뱉었어요. 그죠? 근데 삼키는 경우가 하나 있었지. 언제요? 발치했을 때 치아를 빼고 나면 피가 나는데 그 피를 탁 이렇게 뱉으면 빨아다니면서 자극을 받아서 피가 더 나. 치아를 뺐을 때만 피는 삼키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뱉는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객혈을 받는 환자는 주로 어떤 환자야? 폐암, 폐결핵, 호흡기 문제야. 호흡기 환자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호가 들어갔지. 호흡 곤란. 그럼 호흡이 힘드니까 이 환자는 어떤 자세 해준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어디서 나와요? 폐에서 나와. 그럼 폐 쪽에서 나오는데 피가 날 때는 차갑게 따뜻하게 차갑게 해야 지혈이 되니까 피가 나오는 폐가 있는 흉부 쪽에다가 뭐를 데워준다? 얼음 주머니를 데워준다. 얼음 주머니를 데워준다. 어디에다가? 흉부 쪽에다가, 가슴 쪽에다가 데워줘야 되겠죠? 흉부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객혈을 하다가 이불이나 침구나 이런 데 피가 묻었어. 그럼 이 피가 묻은 이 이불을 매번 할 때마다 태워버리고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럼 이때 피가 묻은 이불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크레졸이라는 약품으로 소독을 해서 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졸은 여러분 하수구 청소하거나 뭔가 이렇게 균을 죽이는 소독약인데 균을 죽이는 거죠. 전부 다 태워버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소각이 맞아.
소각이 맞지만 이불마다 전부 다 태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 크레졸에 담갔다가 균을 죽이고 나서 1번 소독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핵균 같은 경우도 1번 소독하면 되니까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하실 것. 그 중에서 2번, 3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객혈식 단어가 됩니다.